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TV의 김성민입니다. 요새 서희 대북전단을 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불 끓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제 박상학 대표를 축으로 하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기어이 막아보겠다라고 지금 경찰들을 동원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또 이제 김여정이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등의 내용을 이제 인쇄해가지고 노동신문에 사진까지 걸어놓음으로써 소위 이른바 보복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죠. 대북전단이 정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막아야만 되는 거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소위 남조선 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조선에서 보내온 삐라를 처음으로 접했던 건 18살 때였습니다. 제가 17살에 군대에 입대해서 신병교육을 3개월 동안 마치고 본부대에 배치됐는데 그 다음날 첫 일과가 삐라 수거 작업이었어요. 우리 그 막사가 제가 있던 막사의 뒷산 그리고 옆에도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이제 전 중대 군인들이 올라가서 삐라를 수거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은 소위 우리 정치 지도원이나 중대장, 서대장, 지휘관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이 삐라는 적들의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군인들의 정서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삐라를 모아야 되는데, 수거해야 되는데 절대로 내용을 봐서는 안 된다. 아주 강조하곤 했습니다. 저는 신참이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냥 삐라를 그 내용을 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모아서 소대장이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불에다 이제 던져놓고 다시 더 산으로 가고 했었는데 내용은 못 봤지만 분명히 하지만 죽으면서 얼핏얼핏 사진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진 속에 지금도 떠오르는 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소위 불교 신자들의 무슨 여의도 광장에서 가지는 집회 사진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비가 왔던 모양입니다. 노란 비옷을 입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데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퀄러티한 그렇게 화려한 천연색 사진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남선 놈들이 사진만큼은 우리보다 우월하구나.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천연색 사진을 뽑아내고 있구나 라고 보면서 이제 사진들 그 삐라들을 수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삐라가 있었냐면 손바닥만한 그 삐라였는데 그 앞면에는 북한에서 그렇게 귀한 달력, 연력이 있었고요. 뒷면에는 예쁘장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소개 내용도 없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그건 가지고 싶더라고요. 달력이 얼마나 소중한 북한 땅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거 하나쯤 내가 가지면 안 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거 가졌다가 들키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그날만큼은 꼬박꼬박 갔다가 이제 불태웠었고 며칠 후에 제가 그 구대원들 소위 고참들이 말하는 걸 슬그머니 들어보니까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생활에 필요한 거라고 하면서 달력. 그래서 나도 한번 하고 생각하고 슬그머니 그 삐라를 이제 수거할 때 그 삐라를 가슴에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간직하고 있었다가 언제 어떻게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버렸겠죠. 가졌고 그리고 그때 삐라 외에도 소위 그 적지물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떨어지곤 했어요. 그 적지물자라는 게 적지에서 보내는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북한 당국이 지은 이름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떨어졌습니다. 사탕 가전은 물론이고 나이타, 모나미 하고 딱 써져 있었는데 불티나 이런 라이타. 근데 지휘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봐라 남조선이 얼마나 미국 놈들의 식민지인지 이 원주필 볼펜 하나도 자기네가 못 만들어서 영어로 모나미 하고 쓰지 않냐. 완전 100%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무슨 불티나 나이타인데
우리는 그냥 라이터라고 하는데 왜 이거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달아가지고 하겠냐. 이것도 다 미국 놈들이 식민지 때문이다. 그것도 그대로 믿었어요. 라이터도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북한에서 쓰는 불티나 이게 더 순수한 우리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물건 하나 떨어져도 소위 그 미제의 식민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강조하던 북한 당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족지물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일 처음에 접한 건 소나무 밑에 탁 떨어져 있는 팬티 스타킹.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군대 가고 싶었어요. 이거 뭘까 도대체. 그래서 나무를 이용해서 겨우겨우 뜯어내가지고 보니까 정말 얇은 하르르한 북한 말로 달린 양말이라고 그러는가? 하여간 그런 물건을 처음 보면서 남조선은 그렇다 치고 미국 놈들이 만들었다면 이렇게 희한한 물건도 여사스러운 물건도 만들어내네 하면서 이제 그것을 다치면 선이 썩고 혹은 음식물을 먹으면 내장이 썩는다고 너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었으니까 그걸 이제 나무로 이제 딱 집어서 서대장이 피우는 불에다 갖다 버린 생각도 나고 사탕 과자 광주리 같은 데 담아가지고 우리 산택이라고 그러죠 북한말로 다치면 손 썩는다니까 버렸던 기억도 나고 아리랑 담배도 엄청 떨어졌었고요. 산목시계도 떨어졌었고 별의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칠 엄두를 못 냈다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웃 부대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강연 같은 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니까 저거 다치면 먹으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칠 생각도 못했고요. 삐라도 화려하더라. 퀄러티한 사진이 이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7년차 군복무를 했을 때 이제 포사교 훈련을 나갔던 적이 있어요. 포사교 훈련을 역시 황해남도 이제 영련군이라는 데 갔었는데 그 행군을 해서 그 장구를 다 차고 힘겹게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무슨 사격 훈련을 하거나 조금 쉬게 할 줄 알았는데 산으로 보내더라고요. 삐라를 수거해야 된다. 바라보니까 정말 목화밭에 목화송이처럼 쫙 삐라가 널려져 있었어요. 그걸 다 수거해야지 밥을 먹인다니까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정신없이 주워다가 또 불태우고 주워다가 불태우고 했었는데 이튿날에 정치 지도원이 자전거 사를 이제 우리 중대 인원 머릿수만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뼈소하게 갈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삐라를 이렇게 하나씩 하는구나. 근데 이 남조선에서 보내는 당시의 삐라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젖는 게 아니었어요. 특수 커팅한 그 전단지들이어서 불에도 잘 타지 않고. 근데 그걸 이제 그냥 꼽아놓기는 정말 힘든데 앞에 뼈조각이 가르면 그래도 꼽히더라고요. 그걸 첫날에는 한 번 빼곡히 채워서 한 번씩 중대 군인이 다 가져와야 밥을 먹였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2번씩 이제 수거하고 어느 날부터는 5번 수거하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다 중대 군인들이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5번 쫙 해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수거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남수놈들 정말 삐라 어마어마하게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삐라 때 그때는 제가 성고참이었으니까 내용을 이제 슬쩍슬쩍 봤는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김정일의 고향이 백두산이 아니고 러시아 하바롭스크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설명 문구도 있었고요. 빨치산 시절에 김일성과 함께 김정숙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증언자의 얼굴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옆에 김정일이 사진도 어린 김정일의 사진도 있었는데 유라 김정일의 어릴 때 이름은 유라였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이거 뭐야?
이놈들이 그 심리작전 한다더니 심리전을 한다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도 저들 마음대로 막 써서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 이게 혹시 뭐 이런 생각도 의문도 가져봤고요. 그때 함께 주워본 비라 중에 연변에 서해 북한이 국제질서를 녹이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위성사진과 함께 있었는데 마침 연변에서 입대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연변에 뭐 만드는 거 있니? 하니까 이 친구도 삐라를 봤는지 발전소 핵발전소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거 사실이네 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김정일이 고향이 백두산이 아니라는 것도 혹시 사실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서해 북한 당국에서 저는 뭐 군생활 너무 충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군인들 같이 완전 FM으로 했기 때문에 당국이 하는 이야기 외에는 정말 들으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교과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제가 군생활 사병생활 10년을 했는데 정말 삐라 많이 봤습니다. 당시에는 뭐 국방부 심리전단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후에 한국에 와서 알게 됐는데 정말 커다란 대형 기구에 삐라가 너무 항해도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청참호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렸댔어요. 그 기구가 발견되면 뭐 높이 떠왔다가 이제 그 투하 지점에 와서는 낮아지니까 낮게 떠오니까 무조건 사격하라. 그래서 북한의 뭐 군인들이 다 총을 가지고 있지만 청탄이 장진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고사포 같은 데는 지길포, 당직 군무선은 거기는 포탄이 장전되어 있고 일반 군인들도 이제 보초, 뭐 야간 경비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해당되는 거죠. 무조건 기구가 보이면 사격하라, 떨구라. 그래가지고 뭐 무분담이 많죠. 뭐 쐈다더라, 뭐 고사총을 쐈는데 안 떨어지고 구멍만 펑펑 나고 폭파될 줄 알았는데 구멍만 펑펑 나고 더 낮게 땅으로 떨어지더라. 내 앞에 아니라 저쪽 산 넘어 떨어지더라. 아마 산소와 헬륨가스의 차이일 겁니다. 제가 있던 부대 버지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그 순찰을 돌다가 기구가 낮게 들이는 걸 보고 따라가면서 권총을 다 쐈다는데 권총 쏴봐야 몇 발이고 권총탄이 그게 뭐 터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사병 생활을 했고 지나가다가 서해 삐라 보이면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남조선에서 보내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삐라는 북한 종이하고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확연히 뭐 퀄리티한 걸 떠나서 딱 멀리서 보면 한 100m 밖에서 봐도 아 저거 삐라다. 뭐 산에 쫙 떨어져 있는데 저거 삐라다 하고 이제 가서 뭐 주워보기도 하고 주워다가 이제 바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병 생활을 마치고 제가 이제 항해북도 신계에 있는 주체포 군단, 우리말하면 자주포 군단이죠. 거기에 군단예술선전대 작가로 이제 배치받아서 갔는데 며칠 동안 이제 그 배우들이죠. 사회에서 이제 예술활동을 하다가 선전대에 입대한 배우들인데 이 친구들이 개별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뭐 성악적 화술조 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산에 가서. 그래서 얘들이 산에 가서 뭐하냐고 따라갔는데 산에 앉아서 한국에서 떨어진 소위 과자, 사탕 그리고 이제 즉석에서 끓이지 않고 먹는 라면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깨서 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휘관이라고 내가 나타나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서 아주 꼿꼿해지던 그런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먹냐 이놈들아 속이 썩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는 기간에 아마 북한 군인들이 많이 변한 모양입니다. 한 3년 만에 제가 사실 장교로 임관했는데
그 3년 동안에 북한 군인들의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과거에 무슨 먹으면 죽는다 거대를 믿었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서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냥 떨어지는 걸 그냥 몰래 산에다 비닐에다 싸서 땅에다 묻어놨다가 먹기도 하고 즉석에서 이제 주워다가 먹기도 했는데 정말 별의별 게 다 떨어졌죠. 초코파이도 있었고. 저는 근데 사실 그거 먹는 것보다 장교체면에 그거 애들하고 같이 주워 먹을 수는 없고, 야, 그런 거 다 바쳐. 그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다 이게 나름대로 수고해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모나미 볼펜 엄청 썼습니다. 제가 작가니까 글을 써야 되는데, 진짜 문제거리가 볼펜이었거든요. 근데 볼펜, 정말 타스를 내가 썼습니다. 타스를 쓰고, 담배도, 그때 당시에는 뭐 아리랑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 담배가 떨어졌었는데, 북한에서 만드는 뭐 철벽, 뭐 이런 담배도 이제 포장을 딱 해가지고 보내는데, 담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 군인들이 대령급부터 이제 힐터가 있는 담배, 우리는 누나 피우는 힐터 달린 담배를 피우고, 중자까지는 사병들로부터 시작해서 힐터 없는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그 힐터 달린 담배가 떨어지는데 그거 안 피울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담배도 꽤 많이 피우던 시절인데 뭐 담배도 피우고 손목시계 떨어지면 슬그머니 차고 그리고 진짜 그때 서형 단파 라디오도 떨어졌었는데 다른 것들은 먹을 수도 있고 뭐 괜히 혹시 소유해서 장마당 갖다 팔 수도 있지만 특히 내복 같은 거 쌍방울 뭐 이런 것들 이 라디오만 다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꼭 다 바쳤는데 저도 이제 수거해온 것들을 이제 군단 보위부에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6대씩이나 감추고 정말 성능 좋은 라디오를 가지고 이제 남순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삐라해가지고 물어보길래 내가 이제 탈북할 때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거기에 또 잘못 아주 정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삐라가라고 했는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진짜 아닙니다. 근데 북한을 등지려고 했을 때 나 여기서 살기 싫어 못 살아 하고 결심했을 때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미국은 꿈도 안 꿨고 생각도 못했죠. 또 다른 나라도 없고 그런데 남조선이 있다. 우리말을 하고 그리고 북한보다 자유롭더라는 이런 남조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조선 하면 북한에서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해왔는데 삐라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정말 사진 한 장 삐라를 봐도 정말 퀄리티가고 내용도 나름대로 그럴듯하고 그리고 어떤 삐라에는 자 자유를 찾아오라. 우리가 뭐 기관총을 가져오면 얼마 무슨 비행기를 몰고 오면 얼마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진 삐라도 있었어요. 근데 무슨 북한 그때 월급이 뭐 100원, 150원 할 때인데 뭐 1000만 원, 뭐 1억 하니까 저 숫자가 막 그 떠오르지 않아서 개념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가면 솔직히 한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뜻이 안아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많은 북한을 떠나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탈북자인 김성민에게 이민군 대위였던 김성민에게 남조선을 알게 한 그런 삐라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온 이민군 대위에게 그 이민군 군인이었던 병사였던 저에게 북한의 교과서가 잘못되지 않았냐 뭐 김정일이 고향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저에게 이제 학습 효과를 준 거죠. 그래서 가자라고 결심할 때 영향을 주었더라. 이런 거 삐라뿐만 아니라 라디오도 북한 주민들이 잠재적인 의식에 이제 스며 있죠. 이런 삐라를 탈북자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고향에 보내는 편지다.
우리가 뭐 북한에서 한국에 보낸 비라처럼 이렇게 완전히 선전 막 심리적으로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만 막 남들을 막 그 인격적으로 파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이런 거냐? 우리는 정말 김정일이가 그 제 형을 제 이복 형을 그 외국에서 국제공항에서 암살했다. 뭐 이런 사실적인 내용. 그리고 북한 체제가 세상에 유례없는 세습 독재 체제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이번에 탈북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이 상상이나 북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지금 혼란스럽겠지만 후에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남조선 우리나라에서 정말 꽃제비로 고생하던 사람 그런 어린 친구가 남조선 가서 성장을 해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서리서리 질렀던 태영호 공사가 국회의원을 하는구나. 이런 게 남조선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삐라를 못 보내게 한다? 저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정말 역사에 남을 짓거리들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죠. 박상학 대표와 그 동생이 이끄는 법인단체들의 법인을 취소한다. 뭐 수사 의뢰도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화도를 한번 가리켜서 가는데 길 옆에 경찰들이 쫙 있더라고요. 뭐나 했더니 그 대북전단 혹은 그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북한에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그 통제하게 막기 위해서 경찰들이 있는 거 보고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탈북자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은 개인 혹은 민간단체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이걸 방해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 우리 자유북한 방송을 할 때 북한에서 지금과 비슷하게 장갑급 회담에서 이건 정말 남북 화해 협력 깨는 거다라고 하면서 탈북자들을 내세워서 방송하는데 그만두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통일부 장관을 하던 분이 장관급 회담에 가서 개인들이 하는 거다. 대한민국은 개인들이 하는 일을 국가가 통제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참 고무적이었었는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못할 근거가 있겠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을 하던 사람이 한 이야기를 문재인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을 하던 사람이 못한다는 법이 없죠. 근데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만뒀다니까 당연한 거죠. 응당한 건데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정말 원칙적으로 대북전단 문제를 대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제 만약 김여정이가 문재인을 비방하는 그런 삐라들을 막 뿌리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 우리 정부도 나서 해? 이건 뭐 웃기는 거고 어린애도 아니고 서로 너희가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고 그래 너희는 그렇게 놀아라. 과거에 탈북자들이 하던 건 가만 놔둬야 이럴 때 내버리지로 속은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원칙적으로 막는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북한이 삐라를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 다 했는데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서 남쪽으로 봄에는 대체로 남서풍이 부니까 바람이 맞지 않아서 바람 방향이 풍향이 맞지 않아서 못 보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냅니다. 애들은. 과거에 대한민국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포로 삐라를 날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대포로. 얘들이 대포로 얼마든지 날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얘네는 정권이 하기 때문에 추진기 하나 달아서 보내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삐라 만들었는데 뭐 바람 안 불면 추진기 그냥 해서 바람을 앞바다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낼 건데 이런 북한을 향해서 과거에 못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서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저들이 고향에 보내는 소위 사랑 어린 진심 어린 편지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리는 이런 행동들을 정부가 정말 막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